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윈도우 서버 2008 R2 때 그 말씀드린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윈도우 서버 2012에는 뭔가 또 달라진 점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일단은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트 데스크탑 매니지먼트 서비스 RDMS라고 하는데 이 새로워진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기존에는 세션 커넥션 브로커라 그래서 사용자가 그 요청을 했을 때 그 원하는 VM이라든가 그 연결돼야 되는 풀 VM 쪽으로 커넥션해주는 이런 그 브로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각각 설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뭐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은 다이나믹 그 페어 쉐어라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적으로 가상 머신들이 내가 리소스를 더 많이 쓰겠다라 그러면은 기존에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머신이 5개 있는데 첫 번째 가상 머신이 CPU 메모리를 많이 쓰고 있고 디스크 I/O가 많다. 그랬을 경우에는 나머지 가상 머신들이 조금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 윈도우즈 서버 2012 같은 경우에는 페어하게 이 리소스를 분배하고 그리고 그 디스크에 대한 접근하는 거라든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그 공정하게 가져가면서 성능을 일관성 있게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리모트 FX를 가지고 USB 리디렉션 하는 부분들 여기에서 기존의 윈도우 서버 2008 R2에서는 그 USB 리디렉션을 하려 그러면은 그 리모트 FX 3D 비디오 업데이터가 있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USB를 제가 PC에 꽂습니다. 근데 PC에 꽂아서 PC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원격 데스크탑에서 쓸 수 있도록 USB에 대한 그 내용을 리디렉션 해주는 기능이 윈도우 서버 2008 R2에 처음에 소개됐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리모트 FX 3D 비디오 어댑터가 필요로 했었는데 근데 그 윈도우 서버 2012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이티브하게 지원을 하고요. 뭐 그냥 USB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일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는 뭐 USB 드라이브 자체는 지원을 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뭐 웹캠과 같은 것들 또는 뭐 지문 인식기와 같은 것들 아니면은 스마트 카드는 스마트 카드 채로 리디렉션이 되고 그리고 뭐 복합기라든가 프린터. 그러니까 원격 데스크탑을 쓰다가 보면은 가끔 내가 프린터 해야 되고 그러는데 프린터가 원격 데스크탑 그 저쪽에 있는 서버에 연결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 근데 내가 원격으로 접속을 하면서도 내 컴퓨터에다가 공유기 또는 프린터를 연결을 해서 이 가상 머신에 있는 데이터를 내 로컬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에 대한 것들을 그 하드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거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은 윈도우즈 8 프로 이상의 솔루션이나 저희 이제 윈도우 스큐라든가 아니면은 리모트 데스크탑 세션 호스트 기능이 설치된 윈도우 서버 2012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아까 보여드렸던 원격 데스크탑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쓰시려 그러면은 리모트 앱을 쓰실 경우에는 그 서버에 RD 세션 호스트, 리모트 데스크탑 세션 호스트가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지 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리모트 데스크탑을 호스팅하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가상 머신 호스팅하는 경우에는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션 호스트가 버추얼 머신 호스트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풀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쓰기 위한 게 있고 리모트 웹을 쓰는 그 세션 호스트 방식이 있는데 세션 호스트 쪽에 이 USB 리디렉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자 프로파일 디스크라는 게 그 처음 윈도우 서버 2012와 함께 소개가 됐습니다. 아까 풀 방식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하고 로그인 아웃될 때 이 내용들이 리프레시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깔거나 그리고 작업을 했을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날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윈도우 서버 2012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중앙화된 저장소에다가 그 사용자 프로파일을 그쪽에다 저장을 해서요. 이 사용자가 다음번에 접근했을 때 그 뭐 설정값이 바뀌었다라든가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용자 상태 가상화랑 조금 비슷한 컨셉이 될 수가 있는데 뭐 파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그 별도의 그 솔루션을 쓰지 않더라도
저장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그 옵션이기 때문에 그 저희 가상화 기술을 구현을 하실 때 세션 호스트라든가 가상화 데스크탑을 호스팅 준비를 하실 때 이 기능을 쓰신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리모트 데스크탑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회사 내부가 아니라 회사 외부로 갔을 때 회사 내부에 있는 가상 머신을 사용할 때 저희가 그 443 포트를 통해서 그 회사 내부망을 연결을 해서 내부에 있는 그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가상 머신을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리모트 데스크탑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지원을 드렸는데, 기존에는 TCP 프로토콜만 가능했다라 그러면은 이제 웬 환경에서도 조금 더 그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UDP 프로토콜도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기능을 개선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커넥션 브로커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가상 머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이 중재해주는 중간에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풀 방식을 쓰는 유저다. 그럼 내가 풀을 몇 개 갖고 있는데 몇 번에다 내가 줘야지, 연결을 해줘야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개인화된 사람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선 연결해 주는 게 있는데, 기존에는 윈도우 서버 2008 R2에서는 하나의 커넥션 브로커만 가능했었는데요.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커넥션 브로커에 대해서 고가용성 액티브 형태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성능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그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윈도우 서버 2012에서 제안드리는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콘솔 부분인데요. 그 윈도우 서버 2012에서 리모트 데스크탑이라든가 세션 호스트 환경을 구현하시는 방법은 역할 기능 추가 메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십니다. 근데 그 보통 여기서 아마 클릭을 진행을 하셨을 텐데, 밑에 보시면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 설치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요걸 통해서 다음을 보신다 그러면 표준 배포 빠른 시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빠른 시작은 사용자가 VDI 구성에 조금 익숙치 않을 경우에 최소한의 머신을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는데, 뭐 가상 컴퓨터 기반 데스크탑 배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 버추얼라이제이션 기술에 거기다 그 가상 머신을 데스크탑으로 올려서 쓰는 이런 형태에 대한 거고요. 세션 기반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리모트 앱, 이 시나리오를 준비하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 배포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내가 단일 컴퓨터 또는 최소 컴퓨터가 아니라 성능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더 최적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연결되는 브로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웹 액세스, 아까 보셨던 그 웹 UI 있었죠. 이거를 호스팅해주는 그 이 인터페이싱을 제공해주는 그 서버에 대해서도 선택을 별도로 하실 수가 있고, 네, 이게 서버도 조금 힘든가 봅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좀 속도가 늦는데요. 그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결을 한 다음에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시고 다음을 눌러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고급을 설정을 하시고 나면은 뭐 일단은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정한 경우에는 가상화 호스트, 그러니까 가상 머신을 올려서 진행하는 부분을 올려놨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설정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뭐 여기 있는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역할이 올라오고 나면은 재부팅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를 동의하고 나면은 배포를 바로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배포가 되시고 나면은 어떤 형태의 UI를 보실 수가 있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합된 하나의 UI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화 컴퓨터 기반 데스크탑 배포 환경이랑 세션 기반 데스크탑 환경을 모두 다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서버들이 목록화되어 있고 어떤 서버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추가할지 제거할지에 대해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커넥션 브로커에 대해서 고가용성을 구현하겠다 그러실 경우에는 여기에서 고가용성 버튼을 눌러서 그 마법사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신다라 그러면은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 윈도우 서버 2012에서 이제 바뀐 서버 관리자의 콘솔을 이용을 한다라 그러면은 지금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서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뭐 환경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 서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서버에 대한 환경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윈도우 서버 2012에서 새롭게 좀 소개를 드리는 기능인데 컨셉인데 컬렉션이라 그래서요. 가상화된 그 기능들, 세션이면 세션을 호스팅하는 서버들 또는 뭐 가상 머신들을 묶어서 컬렉션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이 단위로 저희가 뭐 권한을 준다라든가 아니면은 사용자가 어떻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그 컬렉션을 만들어 놨고요. 하나는 세션 컬렉션,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요 앱들이 호스팅되고 있는 이 서버에 대해서 이 세션 콜 언더바 오피스 2013을 가지고 제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풀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VD 콜 언더바 VDI 01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개인화에 대해서 그 퍼스널이라는 이름을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고 나면은 각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성을 편집해서 만일 우리 회사의 특정 뭐 임원 레벨들만 사용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뭐 도메인 유저를 제거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션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보안이라든가 보안 처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커넥션이 맺어질 때 보안 처리 어떻게 하실지라든가 부하 분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클라이언트 설정, 그러니까 커넥션이 됐을 때 어떤 장비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한 곳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 프로필 디스크,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들어가서 내가 설정한 내용이라든가 변경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이 실질적으로는 제가 중앙화된 저장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하나로 보여드린다 그러면은 그 공유 폴더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밍 프로파일도 여기다 올려놨고요. 그리고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저 프로파일 디스크도 그 컬렉션별로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용자가 접근이 되면은 그 접근되는 사용자에 따라서 이렇게 그 각각의 가상하드 디스크가 연결이 되고, 이 가상하드 디스크는 그 사용자가 접근이 됐을 때 그 이 호스팅되는 형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만일 여기에서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풀 방식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개인화된 형태의 환경을 제공받으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SID, Security ID 기반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편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존에는 윈도우 서버 2008 R2 때는 요거를 구성할 때 각 서버마다 들어가서 인증서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줬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고 어떤 라이센싱 모델, 어떤 액세스, 어떤 인증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 번에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리하게,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편하게 관리하면서 좀 더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구성과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버 레벨에서만 강화를 시킨 게 아니라 그 이것들을 사용하는 RDP 리모트 데스크탑에 대한 프로토콜 자체를 강화를 했는데, 일단은 리모트 FX라는 기능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모트 FX는 저희가 서버에 있는 그래픽 리소스를 써서 조금 더 리치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드리는 이런 기능인데요. 기존에는 원격 데스크탑을 쓴다 그랬을 때 내가 그 처리돼야 되는 그래픽 리소스들을 받아서 여기에서 그래픽 연산을 하고 내 그래픽 리소스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다 그러면은, 그 리모트 FX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그래픽 처리를 다 끝내고 이것들을 코덱 형태로 받아서 저는 비트맵으로 코덱 처리가 된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에서 그냥 복호해서 보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서버 2008 R2 서비스 팩 1 때 저희가 처음 제공드렸었던 기능인데요.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이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일단은 그 RDP의 리모트 FX를 네이티브하게 통합시켰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웬 환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아까 그 세션 그 초반에 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리모트 데스크탑이
그 UDP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어댑티브 그래픽스라 그래서 이 네트워크 대역폭에 따라서 그 현재 트래픽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고 내가 어떤 설정 값들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모팅 같은 경우도 제가 처리를 하는데 코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트 FX가 연산을 진행을 할 때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코덱 형태로 처리를 하고 각각 다른 형태로 보내주기 때문에 빠른 것들은 빨리 처리가 돼서 빠르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뭐 늦은 것들은 조금 늦지만은 안티얼리싱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리모트 FX에서 네이티브하게 터치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윈도우 서버 2012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윈도우 8에 포함되어 있는 RDP 프로토콜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부분도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금 요거는 저희 윈도우즈 스타일 리모트 데스크탑인데요. 연결을 해서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 관리를 하시기 쉽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연결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 장치가 리모트 FX 그래픽 장치로 처리가 되어 있고, 보통은 가상 머신 만드시면은 오디오가 비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드라이버도 없고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환경이 리디렉션 형태로 해서 제 리소스를 가지고 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성을 출력을 했을 때 제 로컬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그래픽 벤치마크 툴을 좀 인터넷에서 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화면에서 좀 보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놨고, 나머지 설정들은 지금 이 구성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사양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에 대한 내용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 리모트 FX 같은 경우에는 IBM 퓨어플렉스 서버에서 제가 지금 좀 도움을 받아서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데스크탑 못지않게 좋습니다. 그래픽 처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유리해졌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 처리가 원활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처리된 내용들은 마지막에 보시면은 등급이 상당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데스크탑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AD나 CAM 이런 쪽 하실 때도 이런 그래픽 처리하는 부분이 가장 큰 컨선이었다라고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성능 개선도 많이 저희가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터치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터치로 시작 부분을 누른다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나가야 되겠네요. 나가서 터치로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화면이 나왔죠. 그리고 터치로 이렇게 모았다 펴졌다 하는 것들이 네이티브하게 옮겨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를 한다라든가 그런 것도 동일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리모트 FX를 돌리실 때 서버에 기존에는 리모트 FX를 돌리면은 그냥 그래픽 카드가 리모트 FX 기능을 쓰고 있구나라고만 알고 있고, 어떤 데이터가 어떤 리소스들이 얼마만큼 쓰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윈도우 서버 2012 같은 경우에는 실제 GPU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들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듀얼 그래픽 카드 시나리오라든가 SLI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설정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모트 FX에 대한 기능과 개선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제공드리는 원격 데스크탑 기능들을 통해서 세션 기반으로도 제공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풀 방식으로도 제공을 하실 수도 있고, 개인화된 형태로도 제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개인화에 대한 차이뿐만 아니라 앱에 대한 호환성, 그리고 관리 요긴성,
비용 대비 효율적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데, 앱에 대한 호환성은 여러 사람들이 내가 이 앱 깔고 내가 다른 사람이 저 앱 깔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 포인트 이런 것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 대비 효율은 그 하나의 가상 머신을 몇 명이 사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ROI를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투자 비용이 적겠죠. 만일 1000명의 사용자라 그랬을 경우에는 개인별 VM 같은 경우에는 1000개의 가상 머신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세션 기반은 하나면 되겠죠. 풀 방식은 내가 동시 접속자 수 기준으로 산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투자에 대한 하드웨어 비용이라든가 라이센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 대비 효율이 그 장단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이런 걸 통해서 감안하신다 그러면은 저희 윈도우 서버 2012에서 제안받으실 수 있는 관리 포인트라든가 그리고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가지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고, 이런 것들이 원격 데스크톱을 활용하는데 큰 근간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데스크탑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사내 플랫폼은 가상화된 기능들을 가지고 뭐 관리를 하시면서요. 이제 그럼 그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어플리케이션이 좀 융통성이 가져가겠죠. 그리고 만일 사용자들이 이동성을 조금 더 보장받고 싶어 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윈도우즈 8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하는 윈도우즈 투고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실 수 있기 위해서 통합된 액세스 환경을 윈도우 서버 2012와 함께 그 제공을 하신다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유연한 업무 환경을 제공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오늘 원하시는 내용 얻어가실 수 있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